전등 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플랫폼 통해서 저희와 소통이 가능합니다. 관련 지식들 여쭤보고 싶으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관련해서 솔루션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가지 이슈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활기를 띠고 있는 이슈들 짚어보면서 관련 종목들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내일장으로 돌격도 해봐야 되겠죠? 돌격 내일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익률 대결은 어땠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대만 그리고 중동, 북한까지 돌발 리스크가 커지면서 장중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장 마감 직전 9일 만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보시면 0.04% 강보합권으로 거래 마치면서 2,525.9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상승한 종목은 307개였고요. 하락한 종목이 우세한 가운데 577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이 474억 원, 외국인은 498억 원 동반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기관이 홀로 868억 원을 담아냈고요. 또 삼성전자도 1%대의 상승세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0.96%로 낙폭이 컸습니다. 859.71포인트로 거래 마쳤는데요. 상승한 종목은 546개, 하락한 종목은 1,000개가 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테슬라의 실적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낙폭을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이 942억 원, 외국인은 132억 원을 동반 매수를 했는데요. 기관이 홀로 902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꼭 짚어봐야 할 이슈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9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성장 섹터가 다시 상승을 하는 걸까요? 최근 삼성전자가 삼성 일가의 블록딜과 또 어닝 쇼크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장 마감 직전에 상승폭을 키우면서 1.09% 상승한 점도 이 지수를 강보합권으로 올려놓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또 CES 2024에서 CLX, HBM 등 AI 메모리가 각광을 받았죠. 정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정하기 위해서 622조 원을 투자했다라는 말도 있고요. 이렇게 그동안 쉬어갔던 반도체 섹터가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로봇 섹터의 계속된 상승세 계속해서 달릴 수 있을까요? 지난주 기업 간 거래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삼성전자의 보핏 기억하시죠? 삼성전자와 로봇 협업설로 기대가 컸던 인탑스가 보핏의 시제품을 제작 그리고 납품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소비자 간 거래까지 확대할 걸로 약속한 만큼 수혜가 기대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홍해, 대만, 북한까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장중 이슈가 있었죠. 후티 반군의 미사일이 미 구축함을 발사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홍해가 막히면서 컨테이너 선박의 이동량이 최대 80% 급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또 친이란의 무장 세력의 개입에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우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만 총선이 있었죠. 여기서 친미 세력인 라이칭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동안 대만 해협 주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했던 만큼 중국 대신 미국을 선택한 이번 결과로 글로벌 안보와 또 경제에 어떤 후폭풍이 불어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북한과 동해상도 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잠시 뒤에 이 외국인 수급 흐름과 또 관련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산업 간의 장벽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종산업 합병 그리고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이 통합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이 두 그룹의 통합은 국내 산업계에서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대형 제약사가 어느 한쪽을 다른 한쪽으로 흡수하는 M&A가 아니라 이 대주주 지분 맞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바이오의 진심인 오리온이 1,500억을 투자해서 레고캠 바이오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오리온은 결핵 백신과 또 치과 질환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인데요. 레고캠 바이오 지분 인수로 빅파마들이 주목을 하고 있죠. 강력한 살상 능력과 또 암세포만을 표적하는 항체를 결합한 ADC 항암 치료제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미래 성장성이 높은 바이오 업종에서 이종산업과 지분 투자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이슈를 과연 시장에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지도 지켜보고요. 또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요. 이것까지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지수와 이슈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매니저님들과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린 아나운서의 브리핑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조범수 매니저 그리고 정종태 매니저와 함께 월요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양 증시 모두 중요한 자리를 좀 지지받았다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차트화면 보면서 우선 코스피 증시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월 2일에 이제 고점을 찍고 8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고요. 오늘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좀 소폭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상당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좀 지쳤던 1월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제 여기 밑에 보이는 이 점선 자체가 1년 이동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 이동평균선입니다. 거기까지 잘 좀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또 방향을 전환을 의미하는 오늘 또 십자형금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원웨이로 바로 반등이 나온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렸다가 한번 눌리면서 이전 저점보다 높은 데서 접점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좀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림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코스피 시장을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수급적인 좀 동향을 좀 본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롱먼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의 수급 동향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연기금은 최근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았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 물량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1월 달에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종목 장세 그리고 1월 효과, 그런 부분들은 중소형주들이 좀 많은 것들을 좀 누를 수 있다고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을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할 텐데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 많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뛰어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이라든지 적자 기업이 작년 4분기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된다든지 또는 실적 성장폭이 약했던 기업이 실적을 크게 성장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좀 종목 장세가 1분기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연기금이라는 롱머니를 통해서 한번 추론해 봤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집중하신다고 했으면 결국엔 좀 시장보다는 종목이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코스피가 오늘장에서 그래도 좀 강보합권을 유지를 해줬고 또 내려갈 가능성은 있으나 저점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기는 할 거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사실 너무 아쉬운 날이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 초반에 특히나 지수 반등과 함께 반도체 종목들이 대거적으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까지, 그리고 정부 정책적인 기조까지 함께 들어오면서 좋은 분위기를 보였습니다만, 홍해 반군이 또 미 함선에 또 공격을 취했다는 소식 때문에 시장의 지수 내지는 이쪽으로 좀 조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재밌는 점은 미 군함에 공격을 했고 그리고 미사일 통해 가지고 반격을 했다. 미사일로 미 함군을 공격한 거냐라는 듯한 우리 기사가 앞에 뉘앙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원문을 확인해 보니까 후티 반군이 미 함선에 대해 공격을 취했고 미
함선이 미사일을 통해서 반격을 해서 격추를 시켰다는 내용인데 너무 지금 일단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하나 추가적인 낙폭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좀 안심하면서 보는 부분은 전거래일 기준, 특히나 금요일장 기준으로 저가권을 이탈하지는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상황으로도 일단 현재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이제 매매 동향, 거래 이제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우리가 아마 가장 집중해야 되는 수급이 조금 있다가도 다를 삼성전자일 것 같은데 삼성전자 기준으로도 오늘장 내서 외국 기관 금융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현물에 대한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물에 대한 매도가 강한 모습이고 고가권 내에서 우리가 일부 차익이 나올 가능성은 높게 좀 평가를 했었던 만큼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그렇게 이상한 편은 아닙니다. 물론 12월 달 저가권부터 이제 고가권까지 종합적으로 대략 7%가량 올랐거든요. 7%가량 올랐었는데 그 7%의 상승분을 거의 다 되돌렸다는 점이 물론 아쉽긴 합니다만 이 오히려 조정분을 통해 가지고 강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 특히나 이번 1월 달에 우리가 1월 말 구간까지 이제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실적 시즌 아닙니까? 원래 실적 시즌 오기 전까지 평가절하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시장 기대치가 너무 과도했다. 이제 오늘 뭐 이야기가 나왔었던 엔터주 SM처럼 시장 내에서 평가 가치 절하하면서 우리 목표가 인하한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자주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강했었던 반도체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저가 평가권이다라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부분도 맞지만 일부 아마 이 현재 지금 실적 시즌 중에서 가장 또 두각을 나타낼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선행적으로 코스피가 먼저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고요. 2차 전지 그리고 뭐 지금 엔터주 전반적인 코스닥 내 시총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늘장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 시즌 넘어가면서 또 좋은 반등세 만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골든볼님께서 아우 도로 마이너스가 다 됐어요. 팔아놓은 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올랐던 게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다 제자리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략을 또 어떻게 취해봐야 될지 작전을 세워봐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작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흔들리는 국내 증시 누구를 믿을까입니다. 지금 증시에서 뭐 믿을 게 있나요? 워낙 다 종목 장세라고 하고 정종태 매니저님. 네. 그래도 코스피가 9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는 줬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반등할 확률이 62% 정도였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좀 그나마 좀 반등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반등한 게 맞는가도 싶거든요. 우선 뭐 테크니컬적으로 오늘 뭐 이제 코스피의 어떤 캔들이 십자형종 캔들이다 보니까 이게 뭐 고점에서 나오면 하락으로 전환하는 의미하는 방향을 전환하는 좀 캔들이고요. 바닥에서 또 나오게 된다면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캔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술적으로도 좀 움직임이 좀 좋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되돌림도 나올 수 있는 코스피 위치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사실 시장을 좀 강하게 좀 이끌었던 업종이 최근에 많이 좀 쉬는 모습이죠. 뭐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뭐 CPI 지표도 좀 높게 남았고요. 컨센서스보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뭐 로봇, 뭐 이런 쪽 좀 힘들이 좀 많이 못 썼었습니다. 네. 하지만 다시금 제가 보기에는 업종 내 좀 순환매도 빠르고요. 그리고 업종 간 순환매도 빠르기 때문에 제일 뭐 확실한 믿을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전 실적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아무래도 대표적인 이제 성장 섹터 좀 세 가지 측면을 좀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관련 부분들을 준비된 좀 자료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반도체 쪽 관련된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아무래도 지금 전저점을 이탈한 기업은 바닥을 좀 확인할 때까지는 좀 대기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 이제 반도체 쪽으로 관심주로 좀 얘기드렸던 기업이 이제 테크윙이었죠.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서스보다 10% 정도 잘 나왔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에는 예상치보다 10% 정도 잘 나오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요. 10%보다 좀 못 나오면 그 이제 어닝 미스, 어닝 쇼크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반도체 쪽 이제 삼성전자 대장주가 예상보다는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중소형주 쪽에서는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테크윙이 있었고 오늘 좀 반도체 쪽에 대한
노이즈는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네. 오늘 요 기업 같은 경우 4% 정도 좀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결국엔 요게 이제 수출 데이터인데요. 최근 3개월 수출 데이터 보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쪽 향 본다고 했을 때는 수출 데이터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고 4분기에도 결국 잘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이 4분기의 호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뭐 반도체에 대한 본업도 돌아서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핸들러 장비에 대한 수출 데이터도 계속 좀 좋기 때문에 1분기에도 그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어서 이 회사의 좀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태그인 같은 경우는 사실 10월 초부터 안 쉬고 정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 회사가 어떤 3분기에 대한 기대감, 4분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주가를 이제 반영시켰다고 했을 때는 지금부터는 이제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이제 주가를 계속적으로 올릴 텐데요. 그래도 이 기업도 지수 따라서 조금 최근 거래일 동안 조정받았지만 그래도 최근 5거래일 정도의 음봉 캔들의 종가를 다 잡아먹으면서 4% 정도 좀 올랐고요. 결국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시 한번 추세를 좀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종을 좀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직전 박스, 전저점을 이탈한 종목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시고요.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좋다거나 또는 이번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을 좀 계속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좀 2차 전지도 좀 얘기를 2차 좀 전지 전에 반도체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네네. 반도체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네. 그리고 그 저점을 이탈한 기업들은 좀 나중에 네. 보셔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오늘 어쨌든 삼성전자가 좀 받쳐주면서 코스피도 어느 정도 받쳐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삼성전자도 1월 31일에 컨퍼런스 콜을 대기하고 있죠. 네. 그때까지는 반도체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선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좀 되돌림이 전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좋을 때는 대부분 기업들이 좋은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긴 하지만 그 다음 또다시 어떤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실적에 갈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4분기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우선은 뭐 파크 시스템즈라는 기업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제 링 만드는 회사들도 좀 관심 있게 본다고 했을 때는 그런 기업들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 있고 아까도 좀 얘기 드렸지만 우선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 증권사에서 커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증권사에서 커버를 못하는 종목들도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차를 두고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쪽에서 먼저 선점하고 종목을 공략한다고 했을 때 그런 종목들이 좀 기대 수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결국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11월 중순에 실적 발표하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제우스 잘 갔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또 새로운 뉴스타가 나오는 종목들 될지 그 4분기 실적을 좀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는 그래도 좀 증권가에서 많이 커버를 해준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SK 하이닉스에서도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흑자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뭐 어떻게 이제 감산을 좀 조기 종료할 수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어요. 조범수 매니저님. 근데 그렇게 나온 것 치고는 SK 하이닉스가 크게 오르진 않았잖아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냐고요? 네. 왜 그런 거죠? 굉장히 뭔가 아직 좀 그 실제로 찍히는 걸 기다리는 건가요? 넘버 확인을 위해서? 네, 이제 물론 넘버 확인을 하는 거는 직전에 조정이 나오는 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SK 하이닉스 주가도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어 왔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미 이 지속적인 회복 기대감은 작년부터 이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전 구간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다시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선행적으로 회복하는 모습 아주 좋았습니다. 왜 HBM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점유율 낮아지고 아직 HBM에 대한 납품권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실적에 대해서 안 나왔던 건 당연지사한 사실인데 이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은 자 이번 그래서 1분기에서 4분기가 굉장히 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서 대체로 이런 감산 내지는 공장 생산량에 대한 부분은 1분기나 4분기 때 많이 발표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작년에서도 1분기 때 당시에 감산 정책을 진행하겠다 하면서 시장에 대한 반도체 저가 구간에 대한 기대감을 강력하게 불러일으켰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이번 1분기에서도 그런 기대감을 가질 법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DXY 지수, DXY 지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이 DXY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DDR4 메모리 재고 자산을 좀 많이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고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간대요.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재고 자산들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건 감산 효과가 피크치에 달했다는 거고 이제 재고가 거의 소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내 평가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는 현재 DDR4 매물 같은 경우는 현재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웃돈 주고 거래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만큼 DDR4에 대한 감산 사실은 확정적으로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빠르게 이제 이야기가 안 나오냐?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1월 31일 삼성전자 어닝콜에서 우리 이제 감산 축소 내지는 감산 중단하겠습니다라는 발표가 나오는 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이슈예요. 그렇죠. 네, 그 전까지 일부 가격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조정 구간이군요. 라고 평가를 하면 좋은 건데,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재고 자산은 이제 가치는 다 올라왔어요. 그 재고 자산에 대한 처분은 이제 아주 좋은 수순으로 밟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재고 자산은 재고 자산이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팔아야 되는 거는 HBM, 그리고 DDR5라는 겁니다. HBM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차후에 마이크로닉스까지 공급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가격 경쟁력은 줄어들 것이고 DDR5에 대한 명확한 일단 수출량은 아직 크게 가격 반등이 이제 DDR4만큼 올라오지 않는 모습 때문에라도 일부 고민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1분기에 안 나오면은 올해 4분기에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1분기에 나올 가능성 좀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 시에 반도체 좀 상당히 좋은 찬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올해 메모리, CXL 다 까보면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섹터들이 오늘 중에서도 아주 좋은 흐름 보여줬다시피 이 메모리 쪽은 지속해서 우리 팔로잉 하시자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성장 섹터가 다시 달려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첫 번째로 반도체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어서 정종태 매니저님 2차 전지랑 로봇 관련 종목들 그리고 그 이슈까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2차 전지는 수출 데이터 딱 하나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자료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제 전해액 관련 기업들 보게 되면 이제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액의 비중이 커졌다라는 얘기를 일전에 좀 드린 바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사실 3분기, 4분기 실적 자체가 좋지 못하죠. 오늘 LNF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넘었습니다. 결국에는 전해액 기업들은 3분기 수출 데이터도 좋고요. 4분기에 수출 데이터 좋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면 엔캠이라는 기업은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은 안 좋지만 오늘은 주가가 15% 가까이 좀 올랐고요. 그와 관련된 기업들 본다고 했을 때는 덕산 테코피아도 오늘 한 6% 정도 좀 올랐고 그리고 동아기업이라는 기업도 오늘 주가가 7% 가까이 좀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아까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업종 내에서 모든 업종 그 포함된 기업들이 잘 가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 어떤 기업들이 보여주는 수출 데이터와 실적에 기반돼서 좀 차별적인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우선 시세가 났었던 슈어소프트테크는 오늘 조금 조정이 좀 있었고요. 지난주 수요일날 이제 저희가 로봇 얘기할 때 제가 인탑스를 좀 관심주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삼성이 이제 보피 시제품에 대한 공급 부각이 되면서 시간에서 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또 정규장에서도 기대감 좀 가질 수 있을 텐데요.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시세가 났던 종목들보다는 최근에 조정을 받고 바닥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로보라든지 그리고 로보티즈 1차적으로 이 로봇 섹터를 좀 강하게 이끌었던 원년 그 종목들을 좀 보신다고 했을 때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로봇 섹터는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숫자가 좀 넘버스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그쪽은 이제 전해액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는 전해액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눠주셨고요. 로봇주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작전에서 보시는 종목은 어느 섹터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우선 반도체 쪽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우선 넥스틴이라는 기업을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틴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도 좀 실적 기대감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있는 넥스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도 여기서 종목으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메모리 좋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번에 공정 쪽에서 이제 파운드리, 오사트 쪽 종목들 두산 테스나랑 그리고 SFA 반도체 좋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쪽을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시고요. 그중에서는 두산테스나 SFA 반도체를 주목해보자 조범수 매니저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너도 나도 혼란한 지구촌입니다. 지금 제가 좀 경쾌하게 한 것 같은데 경쾌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예멘 후터반군의 미국 대상은 공격에 대응한 미국도 있었고 거기에 뭐 대만 이슈, 주말에는 북한 이슈까지 나와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저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들어오지 않는 거 아닌가? 니케로 다 빠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범수 매니저님 꼭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번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웃긴 사실이죠.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던 만큼 다만 우리나라가 좀 수출량에 대한 매출 비중 경제가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는 가장 좀 근접하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반도체도 우리가 앞선 구간에서 좀 좋은 이야기 많이 전달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현재 구간 내에서 이제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도 많은 조정세를 펼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중동 쪽 그리고 이제 대만에 대한 총선도 이제 끝났고 이제 북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이런 자료인 것 같아요. 한번 화면 보실 텐데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최근래에 전쟁 이슈는 상당히 많이 겪었어요. 최초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겪었고 이번에 두 번째 이스라엘 하마스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후티 반군 쪽에서 이제 홍해를 또 컨트롤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은 과거 역사 이거는 좀 미국장 쪽 자료인데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부터 베트남 전쟁, 걸프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전, 그리고 크림반도 전쟁 범죄 이때 당시들 다 보시면은 조정 나왔다가 올라갑니다.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국가다 보니까 shipping 비용 오릅니다. shipping 비용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면 어떡하냐라는 우려감으로 좀 이런 매도. 게다가 뭐 대만이 지금 총선 관련해서 친중이 되면 어떡하냐, 친미가 되면 어떡하냐라는 관점도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사실 재밌는 점은 반사수에는 결론적으로 대만에 대해서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면 투트랙 기반으로는 반사수에 받는 건 우리나라 삼성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려감으로 좀 빠지는 모습까지 보여줬던 만큼 사실 고가권 내에서 차익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런 조정에서 제일 걱정해야 될 때는 어느 때면 저는 이 시장에서 탈출하고 이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하는 시나리오 딱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건가 네. 아니면 중국이 대만 공격하면서 북한도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 거. 그거 말고는 지금 이런 조정 구간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재 수출 동향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구간을 확인해 보시면은 미국 26%, 중국 32%, 그리고 유럽 같은 게 17%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굉장히 분할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쇼핑 비용이 미국하고 중국 쪽에 가는 쇼핑 비용이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유럽에 대한 쇼핑 비용만 지금 강력하게 올라온 상황이죠. 네. 지금 상해 증시에서 유럽 컨테이너 지수예요. 유럽 창만 많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안 좋은 거는 유럽이고 지금 이런 흐름에 겹쳐가지고 우리나라가 사실 어찌 보면은 좀 급등락이 사실 프리미엄을 붙인다고 하고 시장은 원래 항상 선행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선행 구간 이후에 우리나라 항상 조정폭이 깊게 나왔던 만큼 사실 우리가 뭐 1월 효과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12월 달 구간에 코스피 지수가 대략적으로 7%가량 올랐습니다. 그 7% 오른 거를 일부 1월 달에 그럼 반납을 했을 뿐이고 작년 때 당시에 보시면 12월 때 하락폭이 깊게 나왔어요. 네. 그럼 1월 때 그때 1월 효과 나왔습니다. 네. 반발적인 모습이 나왔을 뿐이에요. 12월 달 올라갔으니까 1월 달 조정 나오고. 작년에는 12월 달 조정 나왔으니까 1월 달 상승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일단 보셔야 되지. 너무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12월 달 안 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착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안 올라갔으니까. 네. 산타랠리 효과 이야기하면서 다 안 올라가고 일부 종목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펼치는 거지. 기본적인 지수 내에서는 올라갈 건 다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에 대한 리스크를 짚어봐야 될 게 물론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반등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천연가스 수출 국가는 러시아, 중동 그리고 미국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왜 제가 유럽만 안 좋다고 얘기하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수출을 다 어디로 돌렸어요? 중국으로 돌렸어요. 네. 자, 그러면은 유럽은 어디서 받아옵니까? 다 미국에서 쇼핑으로 받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만 올라가고 유가는 안 올라가는 겁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이란에 대한 참전 소식이 나온다면 올라갈 텐데 후티 반군을 통해 가지고 대리전을 취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참가는 일단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은 만큼 일단 현재 구간이 빠르게 어느 정도 정리 해소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악재적인 모습에 가장 강력하게 반응을 하고 불과 몇 개월, 몇 년 전만, 1년 전만 보셔도 북한에 대한 도발이 있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텍이 올라갔거나 시장이 무너졌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해 보시면은 별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악재적인 상황 속에서 악재적인 이 사이클들이 뭉치면서 이런 효과를 만들었을 뿐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이야기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어지다 보니까 천연가스 관련주 조금만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관련주는 여전히 좀 지켜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해운주도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뭐 넓게는 식품주까지도 볼 수 있고 거기에다 방산주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는 종목 따로 있으신가요? 실질적으로 근데 종목으로 접근하기 좀 어려워요. 천연가스주 보라면서요. 테마잖아요, 근데. 아, 테마성이고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오늘 유가랑 천연가스 관련해가지고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테마성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참전할 가능성을 본다, 나는 유가 상승에 베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ETF에 베팅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조범수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정종택 매니저님도 여기에 첨언하실 게 있으신지. 네. 저는 이제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물동량 운임이 높아지고요. 이걸 그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좀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감. 그러니까요. 네, 뭐 지난번처럼 유가가 뭐 100불을 다시 간다거나 그런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일시적인 좀 노이즈로 좀 시장을 좀 출렁임하는 정도의 좀 테마 이슈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그럼 같습니다. 유가가 다시 뭐 800달러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차? 아닙니다. 저는 100달러까지는 안 보고요. 네. 80불 정도만 지켜주면 충분히 뭐 잘 지켜놓은 가격이라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80불. 그럼 관련 종목도 보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도 이미 테마성으로 많은 종목들이 좀 올라갔거든요. 뭐 해상도 마찬가지고요. 육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이쪽은 보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는 보시는 종목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조범수 매니저는 지금 많이 또 테마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굳이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천연가스 관련주들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 너 내 동료가 되라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기업 결합이 있었고요. 또 오늘 오리온, 레고캠바이오의 단일 최대 주주 등극, 이런 소식이 관련해서 전해졌습니다. 먼저 한미약품그룹 그리고 OCI그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우선은 이제 사실 연관성,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업종끼리 좀 결합된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좀 자료하면서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석유와 이제 화학 전문 기업이어서 이제 세계적인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난 바이엘이라는 모델을 좀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이제 신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OCI 같은 경우는 소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 네트워크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상생하면서 같이 좀 동반자적으로 이 두 개 기업 모두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이어갈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업종 간에 좀 장벽이 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 물론 아예 생판 다른 업종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 쪽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 시대에 맞춰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성장성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맞물려서 이 두 개 기업 모두 좀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좀 지분 구조를 좀 나눠가는 구조로 갖게 될 네, 거고요.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태양광으로 번 돈을 다 바이오에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있어요. 사실 뭐 태양광 업종은 지금 실적 안 좋잖아요. 네.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쪽 다른 쪽의 투자를 통해서 이 회사가 한 단계 또 레벨업하기 위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 두 개 양사가 좀 시너지를 통해서 뭐 본업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본업에 대한 경영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시너지를 좀 만들어가는 그림들을 그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네. 이제 또 다른 사례가 이제 오리온이 이제 레고캠바이오에 대한 어떤 지분 인수, 경영권 인수 그렇죠. 이런 부분들 좀 있습니다. 레고캠바이오가 시간외에서 4.19% 상승했습니다. 네. 우선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에 하이센스 바이오와 합작 방식으로 이제 오리온 바이오 로직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구체적인 성과물은 없었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에 대해 경영권 인수도 시도는 했었지만 잘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식품과 이제 좀 바이오의 경계가 좀 무너지고 있고 회사 측에서도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큰 신성장 동력으로 좀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좀 지분 인수가 좀 있었다는 걸 좀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짧게 끝날 파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우 큰 메가 트렌드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화학과 소재 기업들 또는 식품 기업들이 바이오 섹터,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이 높은 영역으로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포인트 있게 보시고, 그게 또 이제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뭐 보시면 되시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이제 뭐 AI라든지 로봇, 자율주행, GPT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확장을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어떤
이종 산업 간의 어떤 합종 연행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좀 보시면서 거기서 또 큰 기회가 나오니까 큰 매가 물결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서 이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리온과 레고캠바이오 요 이슈를 보면 매각이 아니라 임상 자금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를 위한 자금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기업 결합 이것도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또 조범수 매니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과 관련해서 기업 간의 MOU 이야기를 또 짚어주실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별건 아닙니다. 고금리 기간 지나가면 갈수록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제가 이전에 우려감을 좀 표방했었던 거는 이런 상황에서 뭐 풋옵션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경영자 변경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특히나 자금을 끌어오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고금리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상황 내에서 자금이 현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고금리 구간에서 항상 기술 평가는 좋은데 현재 평가가 좀 안 좋네. 이런 어느 정도 재무가 안 좋다. 이런 종목들 흡선병 MOU 하는 시즌이 아마 올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일단 딱 보시면은 주가 기준으로도 우리가 바라봤었을 때 물론 우리나라 시장은 테마성으로 많이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해외 증시들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체로 대형주예요. 돈 많은 종목들.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 실생활도 양극화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고 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 간의 거래들만 활발할 뿐이지 일부 이 B2B 형태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MOU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이오는 조금 유의하자. 좀 그래요? 이벤트는 계속해서 좀 발 맞춰서는 가야 됩니다. 일단 이번에 나스닥 상장 이슈도 들어왔잖아요. 네, 셀트리온 홀딩스 이르면 연내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나스닥 상장의 이야기가 들어왔으면 이벤트 통해서 내일 좋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연간 중에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간 내에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향후에 이제 나스닥 상장까지 이제 내년까지 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스닥 상장 요건 맞추는데 가장 어려운 게 시가총액도 아니고 회계예요, 회계. 회계를 1년 내에 끝낼 수 있느냐. 최근에 이제 나스닥 상장 관련된 이슈 많이 나오잖아요. 뭐 웹툰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또 하나 더 있었죠. 야놀자. 야놀자. 네, 네. 맞네요. 저 직방이랑 좀 헷갈렸어요. 네, 야놀자도 있는데 지금 이런 상장 관련해가지고 가장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회계 부분입니다. 과연 이 셀트리온이 회계 부분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일단 지켜봐야 될 내용이고 일단 그래도 바이오에 숨통이 튀는 뉴스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항상 바이오는 중요한 게 좀 이 패러다임을 만드는 종목이 탄생을 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뭐 신라젠과 같은 그런 강력한 상승을 만드는 패러다임. 지금은 그 패러다임이 반도체 쪽에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올해 특히나 미국 쪽에서도 바이오 쪽 이제 큰 이슈들 불러오고 있는 만큼 일단 큰 섹터 하나 탄생하면 그 다음에 팔로잉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이오 쪽에서 보는 종목은 따로 없으시고요? 저는 바이오는 좀 아직은 항상 물론 바이오는 접근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50%까지는 감안하고 사는 게 바이오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좀 이제 투자처가 이제 명확히 나눠지니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게 일단 셀트리온 관련주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범수 매니저는 바이오는 아직 조금 접근을 조심해보자라고는 했지만 셀트리온 홀딩스가 나스닥 상장 추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관련 종목들은 좀 살펴봐도 좋다고 합니다. 또 정종택 매니저는 이 바이오가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하고 계신데 네.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신가요? 네, 뭐 기왕이사 이제 종목 실적이 좀 받쳐주는 기업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뭐 로봇에 대한 테마도 좀 붙어 있는 JVM이라는 기업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테마까지도 붙어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 관련 종목이고요. JVM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작전명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돌격 내일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장으로 돌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격 내일장 시간인데요. 먼저 게임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종목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되고요. 목표가 터치 시에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입절가 터치 시에 포트 제외 가능합니다.
단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도는 언제든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다음 목요일 대비해서 등락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장이 하락 종목 수가 많아서 그랬는지 내 매니저들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순위 102년 매니저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는 조범수 매니저, 그리고 3위에는 정종택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 순위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102년 매니저의 레브코퍼레이션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9.87%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102년 매니저의 세코닉스가 9.59% 수익률로 2위로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정종택 매니저의 SBB테크 7.07%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12일에 102년 매니저의 세코닉스가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목표가 달성해주면서 포트에서 제외시켰고요. 또 한규수 매니저의 파로스 아이바이오 오늘장에서 손절가를 터치했는데요. 포트에서 아웃시킨다고 합니다. 또 102년 매니저의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신테카바이오는 손절가를 오늘장에서 터치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마이크론 손절가 24,000원으로 하향하고 계속해서 보유한다고 하고요. 신테카바이오는 포트에서 제외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정종택 매니저 그리고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리뷰해 볼 텐데요.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종목 어떤 거 리뷰해 보면 좋을까요? 네, 종목 4종목 정도 편입되어 있는데요. 수익률이 가장 큰 거, 낮은 거 각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수익률이 좀 가장 좀 부진한 기업인 LNK 바이오 좀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우선은 1월 3일 날 이제 최근 고점을 찍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우하향하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12월 22일 날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그 뒤로 주가가 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그래도 2년 이동평균선에서 중요한 자리 좀 잘 지지를 좀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 4분기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라서 다시 한번 여기서 좀 바닥을 좀 다지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추세를 저점을 좀 높이면서 이런 그림들 좀 그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월말까지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고요. 단순히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도 하고요. 수출 데이터도 좋기 때문에 기대감은 계속 높은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BB테크 좀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선 로봇 섹터를 이제 지난주 수요일도 좀 얘기 드렸고 오늘도 좀 같이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얘기 드렸던 전략 중에 하나는 최근에 시세 났던 종목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눌렸고요. 상대적으로 바닥에서 좀 저점을 높이는 종목들은 오늘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SBB테크도 중요한 매물대 이 자리들을 좀 돌파를 했고요. 결국에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있고 오늘 시간에서도 한 2% 정도 오르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 보시면 거래량도 작년 11월 말 이후에 많은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완만하게 계속적으로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충분히 좀 목표가까지 계속적으로 홀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LNK바이오, SBB테크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 어떤 종목 리뷰해보면 좋을까요? 한 1분 정도 시간 가능합니다. 1분입니까? 2분 네. 주면 안 됩니까? 1분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10초 지난 것 같습니다. 네. 네페스아크 먼저 보실 텐데요.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 제가 엑시노스 관련주라고 소개시켜드리면서 편입했습니다. 일단 17일 날 갤럭시 S24 공개 나오면서 아마 엑시노스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겁니다.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6G 그리고 엑시노스라는 이전에 실패를 경험한 섹터들을 꺼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명확하게 기술력에 대한 입증 그리고 재차 다시 한 번 더 수급을 이제 당겨올 이런 이슈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엑시노스 좋은 성공률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나 엑시노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보급형 휴대폰에도 이제 공급되는 만큼 네페스아크는 지금 안 좋아도 미래에는 더 좋은 종목이라고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이슈 없고 지수에 따른 흐름 때문에 거래량 없이 밀렸기 때문에 매수 지금도 아직도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에이펙트 한번 볼게요. 에이펙트는 에이펙트. 오늘 11%가량 올랐는데요. 네, 오늘 제조반도체가 17% 갔는데 같이 더 갈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한가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정도는.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에이펙트 앞으로의 주가 흐름까지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정종택 매니저님, 오늘은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네, 저는 오늘 이제 GPT 관련주 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명은 이제 마음 AI라는 기업이고요.
차트 흐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GPT 스토어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1월 8일까지 강세 모습을 보였고요. 이때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 그러면서 주가는 이제 거래량이 좀 줄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중요한 이제 일목균형표 기준선까지 좀 내려왔고 오늘 좀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이었고요. 모멘텀도 좀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지난번 시세에 났었던 장대 항봉의 중심값을 지키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돼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국 시장 개척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계 기업과 좀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캐나다 호텔에는 이제 AI 리세셔니스트를 이제 공급했다라는 좀 레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 살아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가격 전략 좀 얘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28,150원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2,35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5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종택 매니저의 편입 종목은 마음 AI였습니다. 매수가는 28,150원, 목표가는 32,350원, 손절가는 25,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조범수 매니저의 편입 종목도 들어볼 텐데요. 시간이 많습니다. 2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2분 원하셨잖아요. 오늘 저한테 되게 짜신데요. 아닙니다. 시간이 되게 짭니다. 네. 뭐 오늘 이제 제가 이제 향후에 이제 슬금슬금 이제 2개씩 종목 편입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직 하나입니다. 오늘 편입할 종목은 스톤 브릿지 벤처스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창투사예요. VC 업체이고 지금 창투사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얘에 대한 투자 수혜로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톤 브릿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AI 업스테이지에 투자를 진행한 회사이기 때문에 AI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스톤브릿지 벤처스 같은 경우 1,800억 규모 가량의 이제 딥테크 투자 펀드를 또 새로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AI나 현재 시장 내에서 성장 가치를 많이 평가받는 구간 내에서 좋은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시간외에서 컴퍼니 K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컴퍼니 K는 업스테이지 관련주죠. 이 스톤브릿지 벤처스도 업스테이지 관련주입니다만 시간 외에서는 1%가량의 상승분에 그쳤기 때문에 만약에 컴퍼니 K가 내일 시장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여부와 함께 추가적으로 좋은 상승분을 만든다면은 좋은 상승분 같이 올라갈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 스톤브릿지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 LMM 모델이라고 해서 언어 처리 모델입니다. GPT 3.5가 주목을 받은 게 이 LMM 모델 언어를 굉장히 잘 이제 순화하고 설명해 준다는 부분인데 이 업스테이지의 솔라라는 LLM은 점수 기반적으로 현재 시장 내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기업들이 이런 LLM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병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업스테이지 솔라 관련주는 올해 아마 최고의 수혜주 내지는 템버거를 만들 가능성이 높게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지수 조정 가격이 이쁘게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매수가는 언제나 그렇듯이 시초가,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4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는 지난주부터 창투사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톤브릿지 벤처스 내일장에서 편입한다고 하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4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AI 관련주를 편입하신 만큼 이 부분 보시면서 내일장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녹색 밴드에서 정종택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이제 어닝 시즌이니까요. 잠정 실적 발표하는 거 실시간으로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성장폭이 큰 기업인데 주가가 좀 바닥에 있다고 했을 때 주가도 좀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좀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예, 녹색 밴드에서 정종택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정종택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조범수 매니저도 소통 창구 이야기해 주시죠. 또 네이버 밴드에서 신광섭 조범수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노란방도 하나 열었습니다. 노란방 카카오톡방도 새로 열어서 네이버 밴드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들 하셔가지고 소통하시면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범수 매니저의 초록 색깔 그리고 노란색까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거즈 투나잇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